탐욕과 성냄과 그리고 어리석음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오늘날까지 몇십 년 동안 40, 50, 60년 동안 이렇게 살아오신 여러분들께 격려의 말씀드립니다. 그 보통 일이 아니죠. 오죽했으면 부처님이 삼계가 화택이라고 했겠어요. 여러분 얼굴 속에 지금 얼굴에 다 감추고 있지만 마음속에 고통들이 많죠. 외부적인 고통, 심리적인 고통이 많죠. 오늘도 또한 불교 공부도 하지만 이렇게 소지장을 극복하는 어떤 모색하는 그런 주요 공부를 통해서 생사해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마음이 이렇게 항상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저는 한 시간 같이 수행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왜 공부해야 되는가? 생사해탈하기 위해서 라는 마음을 잊지 아니하고 같이 있다라면 한 시간 항상 소중한 시간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반가워요. 그런 마음에서 반가워요. 그래서 같은 곳을 바라보고 걸어간다는 것이 즐거운 일입니다. 주역이라는 것을 첫 강의에서는 주역 개설이라는 걸 했고 저번 시간에는 이제 그 주역의 개념에 들어가기 전에 괴와 효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해서 여러분들 지금 이게 이제 하나씩 이제 그 뇌에 이제 형성이 돼야 돼 이제 하나씩 반복이잖아요. 반복 모든 것들 머리가 좋고 나쁘고가 없이 관심과 반복이죠. 관심 있고 반복하면 안 될 것이 없죠. 일단 여러분들 지금 이 뉴런들의 이제 뭐가 생겨야 되냐면은 무급이라는 단어 생겼어요. 무급, 무급이라는 단어. 이제 극이라는 것이 뭐 끝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개념이 아직 형성되기 전에 어떤 정보의 상태. 불교에서는 그럼 팔알라의식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팔알라의식이 아직까지 분별되기 전에 어떤 정보의 상태, 팔알라의식 그러는데요. 무국이 이제 그러한 개념들. 존재론적으로 무국이라고 하는데 인신론적으로 굳이 한다라면 팔식 알라의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국이라는 것은 그러한 것이고 태극 또 태극, 자, 태극이라는 단어. 씨앗 시대는 어떤 그런 개념이 이제 벌어지기 전에 어떤 형성력들 그런 것들이죠. 불교에서 뭐 상카라 그러는데 상카라, 까르마가 형성되는 형성력 그러는데 그렇게 되어서 이제 밖으로 펼쳐지면은 불교에서는 육식이라고 한 육식이라고 분별심. 주역인 존재론적으로 한다면은 음과 양으로. 양이라는 것은 드러난 것이고 음이라는 건 감춰진 것. 화엄학에서 비밀 은현 구성문이라고 그러는데요. 은과 현, 드러나 있는 것과 감춰져 있는 것들. 그래서 양효라는 것은 드러나 있는 것을 양이라 하고 감춰져 있는 것을 음이라 하고 음과 양 다 존재하는 것들이죠. 존재하는 것들에서 드러난 것과 감춰진 것들 그런 것들 음양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양이로 그것이 양인데 둘 양자 모양 의자 거기서 이제 분화가 되면 사상이 되는 거죠. 사상 넉사의 모양 상자에서 사상이 뭐예요? 이제 첫 번째가 초효가 양이고 이효가 양이었을 때 뭐라고 했어요? 첫 번째가 태양이라고 했죠. 그리고 첫 번째가 양효, 두 번째 효가 음효일 때는
소음이라고 했죠. 세 번째, 첫 번째 초효가 음효고 2효가 양효일 때는 소양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초효도 의효도 그러면 해음이라고 했죠. 그래서 사상체제를 보통 할 때 이렇게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다시 음양으로 다시 분할시키면은 다시 태양이 둘이 되고 그 다음에 소음이 둘이 되고 소양이 둘이 되고 그리고 태음이 둘이 되는 거죠. 그러면 태양이 둘이 되는 것이 뭐예요? 첫 번째가 일건천 다음에 양양음이 이태택 그 다음에 양음양이 삼이화 다음 양음음이 사질외 음양양이 오손풍 음양음이 육감수 음양이 칠간산 음이 팔곤지 그렇게 됐죠. 그것이 8쾌라고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러한 것들 기초로 해서 오늘에서 이제 주역의 개념을 하는 거예요. 보통은 첫 시간이 무엇의 개념 그러는데 이 개념을 이야기 전에 이제 두 강의를 한 겁니다. 주역 개설과 귀와 효를 해놓고 보통 첫 강의하는 이제 주역의 개념을 오늘 이제 쭉 정리를 하겠습니다. 주역의 개념. 이 주자는 파자를 한다면은 입구하고 쓸 용자입니다. 이 두루 주자를 파자를 하면 입구에다 쓸 용자라는 거죠. 입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말하다 그런 말이죠. 말하다. 언어 짓다. 언어를 짓다. 개념을 짓다. 그런 이야기. 용이라는 것은 사용하다, 뭔가를 하다 해서 입구에다가 쓸 용자를 개념을 짓다라고 번역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파자를 하면 예뻐요? 개념을 짓다. 입구에 쓸 용, 개념을 짓다. 그러한 속뜻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여기라는 것은 또한 파자를 하면 날 일과 달 올로 파자를 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 뜻이 있죠. 태양과 달이라는 것 때문에 되어지는 것들이 태양이 됐다가 낮에는 태양이 왕이었다. 저녁에 달이 왕이었다. 왔다 갔다 해서 변화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인생이 모든 변화하잖아요. 물질 정신이 다 변하듯이 변화를 상징한다. 그리고 낮에는 태양이 저녁에는 달이 떠서 왔다 갔다 해 서로 간에 조화롭게 산다는 조화. 그래서 태양과 달 통해서 변화와 조화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변화를 이야기한 게 뭐라고 했어요? 하도 그리고 선천팔쾌가 변화에 대한 메시지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낙서와 후천팔쾌가 조화의 상징이라고 했죠. 그래서 변화와 조화를 이야기한 것이 하도 낙서죠. 그래서 이 변화와 조화가 그대로 되어진 그 상태를 우리는 동양철학에서는 뭐라고 한다? 중용이라고 한다. 중용 들어봤죠? 중용. 노노맹자, 대학 중용 그렇잖아요. 사서할 때. 그리고 난 다음에 삼경으로 가면 시경, 서경, 역경죠. 지금 말한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이 주역입니다. 주역입니다. 중용의 상태다라고 합니다. 승가에 계시는 저희 승려들은 대부분 주장을 어떻게 하냐면은 유가에서 말하는 중용은 수준이 낮고 불가에서 말하는 중도는 수준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중용이든 중도든 그 상황에서 바르게 판단해서 바르게 말하고 행동, 바른 처세를 궁극적으로 찾고 그것에 대한 결정판들이죠. 중용이든 중도든 그대 자신이 지금 어떻게 보고 어떻게 생각,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처세할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이죠. 단지 불교는 인식론적으로 이야기되고 주역은 통행철학은 존재론적으로 설명이 되어지는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불교는 직관을 주로 사용하고 동양철학은 감성적인 것을 주로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직관과 감성이라는 건 둘이 아니고 같이 가는 거죠. 어떤 걸 더 주로 쓰느냐 이제 그런 차이입니다. 자, 그리고 이 주자가 또 어떤 뜻이 있냐면은 그 나라 이름 주 그렇습니다. 나라 이름. 주나라 들어본 적 있죠? 나라 이름 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주역을 어떻게 번역할 것이냐? 그럼 두 가지로. 첫 번째, 중용의 도를 개념 짓는 책이라고 번역을 하겠습니다. 중용의 도라는 것은 도는 길도자인데요. 어떤 상황에서 정확한 길이라는 거죠. 길도자, 방법, 길은 어떤 거예요?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길이죠. 근데 그것이 중용의 도라는 거예요. 중용이라는 것은 그 상황에 정확한 상황에 맞는 그러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때는 나아가고 이때는 기다리고 이때는 물러나라라고 이렇게 개념 짓는 책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일반적으로 보통 주역이라고 할 때 어떻게 보통 이야기를 하냐면 주나라 때 완성된 역학의 근본이 되는 책. 이게 일반적으로 주역이라고 할 때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개념을 씁니다. 자, 여기에서 근본이 되는 책이라고 그러는데요. 근본이 되는 책이라고 그러는데 근본이 된다라면 거기서 나온 파생된 학문들은 어떤 것일 것 같아요? 주역이라는 것은 모든 중용의 도를 개념을 짓는 책인데 거기서 파생되어서 일반 사람들이 바른 행위와 바른 말을 하기 위해서 이제 지금 퍼져 있는 그런 학문들 어떤 것이겠어요? 시간이라는 것을 철학을 하는 분야가 뭐라고 했죠? 택일. 택일학이라는 것이 시간과 공간일 때 시간을 선택하는 거예요. 언제 내가 말하고 언제 내가 행동을 하고 언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선택을 하는데 그 주역인데 그 부분에서 시간에 대한 것을 철학화해 놓은 것이 동양 철학에서 택일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일반 사람들이 접하기 쉽게 학문화시켜 놓은 것이 택일학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주역을 이치를 알지 못하고 택일학을 공부한다는 굉장히 얕죠. 그다음에 내가 지금 어디서 사는 것이 좋을 것인가, 내가 지금 어디에 있어야 될 것인가, 그 공간에 대한 것들, 공간에 대한 것들을 연구하는 학문이 뭘 것 같아요? 풍수라고 하죠. 풍수, 택지, 땅을 공간을 선택한다. 그래서 택지. 그다음에 어떠한 것을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라고 견짓든 저 사람 나쁜 사람이다. 저것은 뭐 사과다, 뭐 배다, 뭐다라고 판단을 해야죠. 판단을 해야지 내가 처세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여름이다라고 판단해야지 옷을 입죠. 겨울이다 판단해야지 옷을 입고요. 그렇게 판단하는 것. 어떻게 이름을 지을 것인가. 그걸 동양에서는 장명이라 그래요. 이름을 짓는다. 장명. 개념을 짓는 것. 장명학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인생사를 살펴보는 것.
인생사를 살펴보는 것을 우리는 명리학이라고 통역을 하죠. 명리학. 목숨 명자, 이치리자에서 명리학 그렇습니다. 삶의 이치를 보는 것. 주역에서 다 하는 건데 이것을 전문론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쉽게 접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도록 분화시켜 놓은 학문들이 쭉 발달하죠. 이러한 것들. 시간과 공간과 개념과 인생사에 대해서 이렇게 쭉 발달을 합니다. 현재 지금 한반도에 펼쳐진 주역을 근거로 되어진 것들이 택일한다, 택지한다, 장명한다, 명리학을 공부한다. 그래서 막 상담을 한다는 얘기, 이렇게 행해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조선시대 때 행해졌던 것들은 어떤 거냐면은 이 세 가지 학문을 하지 아니하면은 역학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천기를 읽어요. 천기. 천기가 뭐겠어요? 하늘 별자리들인데 구성학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태을수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태을수. 요즘에도 가르치는 곳도 있고 그러는데요. 태을수. 그 다음에 지기를 근거로 판단하는 것이 기문둔갑이라는 역학이 있죠. 그 다음에 인사, 인간의 일이죠. 인간의 일들을 판단하는 것을 유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김학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것을 세 가지로 주역을 공부하고 그리고 나서 이 기울임 삼식을 갖추는 것이 역학을 하는 사람들의 소양이다라고 했습니다. 기울임 삼식. 기문둔갑의 기자에다가 태울수의 을자에다가 유김의 임자에서 기울임 삼식을 갖춘다라고 했습니다. 세 가지 방식, 세 가지의 주역을 논하는 방식들입니다. 그래서 기문동과 기에다가 태울수의 을에다가 인사의 임에서 기울림 삼식입니다. 오늘 하는 내용들은 이제 주역의 개념이죠. 이게 주역이 뭔가, 주역 개념이 뭔가를 오늘은 잘 정리를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주역이라는 것들이 이제 주나라 때 완성된 역학의 근본이 되는 책이라는 보편적인 주역의 개념이다. 그래서 이제 근본이 되는 책, 그러니까 이 근본으로부터 나온 주역으로부터 나온 그 행해지는 것들이 시간과 공간 개념과 인생사를 이야기하는 그런 학문들이 한반도의 택일이나 풍수나 장명, 명리학 그런 식으로 지금 펼쳐져 있다는 것. 주역의 이치를 공부도 하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배워서 풀어온 것이 그러한 그 문화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바람직하지 않죠. 보통 이렇게 좀 잘못된 그 풍토를 이야기되는 뭐 점친다라는 좀 점친 게 나쁜 것이 아닌데 좀 폄하가 돼서 점친다, 점쟁이 이렇게 좀 그 사기성이 들어 사람들을 지갑만 열려고 하는 그러한 그 폄하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뭐 주역이었던 그런 중용의 도를 실행시키려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고 뭔가를 맞춰가지고 사람들에게 지갑에 돈 열려먹고 그런 풍토로 흘러가는 그것이 비판되어지는 것들이죠. 근데 주역이라는 건 사실 불교에서 중도라고 한다라면은 주역은 중용의 도를 찾는 실천적인 방법들로 이렇게 되어지는 것들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 주역 역학을 공부를 하는데 이 주역의 이치, 그리고 불교의 이치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고 활용을 시키는 것이 그 바른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주나라 때 완성된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나라 때 완성되었다라는 것은 몇 단계 거쳐서 성립됐다는 거죠. 예, 한 번에 된 것이 아니고. 몰랐는데 저번에 그 신불보살님이 그 지대방에 올려주신 그 동영상을 보고 그 BC 28세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부터서는 BC 28세기로 알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 봤던 자료들은 항상 그 복지 씨의 그 연도는 미상이다라고 나는데 그분 이제 어떻게 연구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은 그 전문가신데 복지 씨가 나오는데 BC 28세경이라고 연구를 하셔서 저도 이제 이렇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있어야 공부가 풍성해집니다. BC 28세기에서 저번 했던 것들이니까 한자는 많이 쓰지 않겠습니다. 하수, 지금 어디라고요? 지금의 황하. 황하에서 뭐가 출연했다고요? 용마부도가 출연했죠. 용마부도가 출연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하도라고 한다. 하도라고 한다. 그런데 이것을 복희 씨가 이 그림을 보고 만물의 생성 원리를 깨달아서 선천팔쾌와 육식괴상을 만들었다. 64괴상을 만들었다. 선천팔괴 그리고 64괴상을 만들었다. 이것을 정리하세요. 64괴상을 만들었다. 자, 두 권이죠. 자, 이 책 있죠, 이 책. 이 책이 우리가 본 교재입니다. 본 교재. 이 책이 본 교재고, 이 책이 참고서, 부교재. 그래서 그 나중에 이제 그 진도 나가면 이제 이 책을 가지고 이제 한자만 있죠.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번역된 걸 보지 말고 번역된 참고서를 보고 이제 여기에서 이쪽으로 옮겨 괜찮은데 이걸 보고 수업 받지 말으라고요. 이걸 보고 수업 받으시라고. 그래서 안 그러면은 그 한자가 안 늘어요. 한자가 안 늘어. 그래서 이걸 보고 하셔야 한자가 늘고 실력이 늡니다. 나중에는 이것만 보셔버리면은 이게 한글로 봐버리면은 실력이 안 늡니다. 나중에. 동양 학문을 하면서 한문 공부를 하지 아니하면 항상 아마추어입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이제 이 책을 공부하는데 이 책으로 참고서를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이 책을 보겠습니다. 이 책을 오늘은 구성을 보려니까요. 자, 28쪽을 28쪽. 28쪽에 그 건이라고 있죠. 건이라고 있고 한글 있고 한자 있고 옆에가 이제 양효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있죠. 그래서 그 그림이 총 64개인데 이 그림을 64괴 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 모양상. 괴, 괴상이다라고 하는 괴상. 자, BC 12세기에 낙수, 지금의 황하의 지류라고 했죠. 황하 지류.
그래서 신구 배문이 출현했다. 그것을 우리는 낙서라고 부른다 이거지. 낙서. 낙서. 그것을 주문항이 주문항이 이 그림을 보고 중국 역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중국 역사가 시작하는 것이 황하 문명이죠. 황하 문명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연도가 그렇게 정확하지 않는 삼왕오제 시절이 있죠. 삼황오제 시절. 거기에 삼왕 중에서 복희씨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나라가 이제 확인되는 나라가 하나라가 있죠. 하나라. 하나라, 그 다음 은나라가 있죠. 그래서 은나라가 멸망하고 되어진 나라가 주나라예요. 그 주나라를 창국, 창건 한 사람이 주문왕이에요.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주역인데 그 주문왕이 은나라가 멸망하고 주나라가 창건되는데 그 창건한 왕이 문왕인데 그 준왕이 그 문왕 이 그림을 보고 만물의 조화 올기를 깨달아. 깨달아 후천팔괴 괴와 64쾌의 명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름과 사를 지었다는 거예요. 사. 사와 384 효사를 지었다. 효사를 만들었다. 효사를 만들었다. 자, 봅니다. 자, 주문왕이 낙서를 보고 주문왕이 뭘 했냐면은 후천팔쾌를 만들었죠. 후천팔쾌. 그 다음에 두 번째 64쾌의 이름을 짓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해설을 붙인 것을 사라고 합니다. 사. 그 다음에 세 번째 384 효사를 만들었다. 이 세 가지입니다. 자, 교재를 보시면 28쪽을 봅시다. 64개 명이라는 것이 어떤 거냐면은 양효가 있는 것의 옆에가 한글로 한자로 건이라고 있죠. 이 건이라는 것이 64개의 명이에요. 명. 이름이에요. 이름. 자, 이렇게 효가 6개 된 것은 상이고 그것을 건이라고 이름했다는 거예요. 명이에요. 명. 이름이죠. 그것이 상과 명이에요. 그래서 상은 누가? 복희씨가. 명은 누가? 문왕이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붙인 것이 어떤 거냐면은 자, 29쪽에 그는 온형한 이정하니라라고 거기 한자 있죠? 자, 그는 온형한 이정하니라라고 돼 있죠. 이것이 건에 대한 주문왕의 설명입니다. 이걸 괴사라고 그래요. 사가 거기 말사자죠.
그래서 9.8기와 64개의 이름과 설명을 붙였다는 거예요. 그 3이다. 그는 온영한 이정한이라까지가 64개의 3이다. 그 다음에 효사는 어떤 거냐면요. 쭉 밑으로 오시면은 초구는 있죠. 초구는 봤어요? 봤죠? 초구? 초구는 잠용이니 몰용이니라라고 했죠. 이것이 효사입니다. 두 번째, 구인은 혈용 제정이니 이견 대인이라 돼 있죠. 그래서 초구는 뭐냐면은 초효인데 구라는 것은 뭐냐면은 음양할 때 양의 대표 숫자예요. 그래서 초효의 양효다라는 거예요. 초구라는 것은이. 아시겠죠? 음의 대표 숫자는 6이에요. 6. 음의 숫자는 6이고 양은 9예요. 9라고 하면은 양이라고 알고 6이라고 하면은 음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초구, 92, 그다음에 93, 94, 95, 상. 이제 제일 상구, 위에는 6이라고 하지 않고 상이라고 상. 상구. 그러면은 그 6효가 양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 효인데 거기에 붙어 있는 그 글들이 뭐라고요? 효사라고요. 효사. 그래서 그 괴에 붙어 있는 전체적인 글이 괴사고 효에 붙어 있는 글들이 효사라고요. 아시겠죠? 이것을 누가요? 문왕이 만들었다. 문왕이. 자, 상 그리고 괴명, 그다음에 괴사, 그다음에 효사. 아시겠죠? 여기까지 했습니다. 3단계는 BC 5세기 우리나라의 공자가 시빅이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시빅? 날개 입자입니다. 10가지 날개인데 10가지 주석이란 설명이란 말이에요. 주석, 설명. 10가지 설명입니다. 날개 입자죠. 기우자에다 다를 리자. 시빅. 1단계와 2단계 의 역에 지어놓은 그 역에 10가지로 설명을 완성시켰다. 그렇습니다. 자, 10가지 주석이라는 거, 10가지 주석. 그걸 시빅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자의 시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씩 오늘 잘 분별하세요. 거의 오늘 혼란스럽지 않도록. 그래야지 오늘 주요 개념을 하는 거죠. 자, 시빅에서 첫 번째, 두 번째를 말씀드릴게요. 뭔가 잘 보세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단전이라, 단전. 단전이다. 저는 전을 전자죠. 단전이다. 그렇습니다. 이 단전에는 상이 하나고 하가 하나예요. 그래서 상과 상편, 하편에서 두 편으로 해서 12개 두 개로 잡는 거예요. 상하. 그래서 이건 뭐냐면 괴명과 괴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네, 이것은 상편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을 하냐면은 상편이라는 것은
1에서 30궤까지를 상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하편은 뭐냐면 31쾌에서 64쾌까지를 하편 그래요. 64쾌. 그래서 상편, 하편으로 해서 이것이 두 개인 거예요. 단전. 봅시다. 괴명과 괴사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책을 29쪽에 봅시다. 괴명과 괴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괴명과. 자, 그거는 온영한, 이정한이라가 뭐라고 했어요? 괴사라고 했죠. 괴사. 괴사에 대한 설명이에요. 괴사 설명이 뭐냐면 단활. 이게 단전이라고. 단활한 것이 단전이라고요. 그렇죠. 이 단활에 이제 각 편마다 다 단활이 있어요. 그 단활이 괴사에 대한 공자님의 설명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단전인데 30궤까지가 상편, 마지막까지가 하편 해가지고 10익 중에 2개를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상편, 하편, 단전을 이제 봤습니다. 괴명과 괴사에 대한 설명, 3편 하편, 단전이다. 단활하는 것이 바로 단전이다라는 겁니다. 2개 봤습니다. 그다음 3, 4번, 세 번째와 네 번째를 보겠습니다. 상전입니다. 상전에도 상하가 똑같죠? 상편, 하편. 상하로 똑같이 나눕니다. 그래서 총 4개가 됩니다. 이것은 괴상과 효상, 상에 대한 설명이죠. 효상에 효사까지 있죠. 효상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괴상은 뭐예요? 괴상은 중점건이라면은 선 6개 있는 거, 그 괴상이죠. 효상은 뭐예요? 각자 하나. 그 괴와 효가 있죠. 그래서 괴상과 효상은 그림, 그 그림에 대한 설명이 상전이라고. 그것이 상편, 하편이라고요. 자, 책 봅시다. 29쪽에. 쭉 보면 초구는 있죠. 초구 있죠. 초구는 유해가 상활이 있죠. 상활 천행이 권한이 군장 이하여 자강불식하나니라. 자강불식 거기 많이 들어봤죠? 그 자강불식이 중청건괴의 그 상전에 나오는 말입니다. 자강불식. 자, 이것이 상활입니다. 이 상활이라는 것은 바로 이 단전, 이제 괴상에 대한 전 통괄적인 상에 대한 모양에 대한 설명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괴상에 대한 설명이고 밑에 초고는 잠룡이니 무룡이니라 상활 잠룡 무룡은 양재하니 아니라 이것이 효사에 대한 상전이에요. 그 괴사에 대한 그 괴상에 대한 상전도 있고 효상에 대한 상전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괴상과 효상에 대한 설명이 상전이라고 했어요. 큰 대성계에 대한 그 상전도 있고 하나하나 효에 대한 상전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4가지입니다. 자, 이제 5번째, 6번째. 5, 6번. 계사전.
계자가 조금 그리 복잡해요. 좀 크게 쓸게요. 이때 실사. 사자는 사자는 이렇게. 계사전 그렇습니다. 계사전 또한 상하가 있어요. 이건 상편합, 이건 괴가 아니고 이제 그 부록인데요. 상하가 있다라는 겁니다. 주역, 이것은 주역 철학의 총론입니다. 총론. 총론입니다. 자, 다 같이 그 계사전을 보세요. 계사전이 이 책의 페이지 246쪽에 246쪽 우리 그 유동종님도 그 계사편 보세요. 계사편 246쪽 계사전 상 돼 있죠? 계사전 상. 계사편에서 상이라는 거 상 있고 그다음 272쪽 272쪽 이 계사전 하가 있죠. 그래서 계사전이 상편과 하편으로 두 개가 있다라는 거. 이것은 주역의 총론, 총설입니다. 주역에 대한 해설이다. 그래서 상하편이 두 개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7번, 7번째 시비를 보겠습니다. 이제 설괴전이 설괴전. 말씀설, 말하다, 무엇을? 괴를 말하다. 무슨 괴냐면 소성괴를 이야기하는 거, 팔괴를. 설괴전은 하나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팔괴, 즉 소성괴죠. 대한 설명입니다. 이거 들어서 7번, 8번. 이것은 소성괴는 294쪽에 294 보세요. 설괴전 있죠? 이것이 팔쾌에 대한 8쾌에 대한 설명서입니다. 8번 문헌전 글을 보냈다가 말씀은 전날전 문헌전은 부록인데 편의상 뒤에다 안 붙이고 이거 건괴, 곤괴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앞에 1번 괴, 2번 괴의 뒤편에다가 붙여놨어요. 이게 뒤에 부록으로 이게 부록인데 앞에 딱 붙여놨다고. 1번 괴가 어디 있냐면은 32쪽에 32쪽 보세요. 32쪽에 문헌전 있죠. 이것이 그 중천건 1번 중천건에 대한 설명이고 그 다음에 43쪽 43쪽이 이제 그 문헌전인데 이것은 중지곤괴 이교에 대한 것인데 원래 뒤편에 있는 건데 편의상 앞으로 붙여놨어요. 그래서 문헌전 이것은 건괴와 곤괴에 대한 설명.
건꾀가 1번 꾀입니다. 1번 꾀. 건꾀와 건꾀는 2번 꾀. 2번 꾀에 대한 설명.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9번. 9번은 서괴전 그렇습니다. 차례 서자입니다. 서괴전. 괴의 차례를 64쾌의 차례를 이야기한 그런 설명 부분입니다. 64쾌. 대성괴죠. 순서에 대한 설명. 305쪽 보세요. 305쪽. 305쪽. 서계전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64회의 순서에 대한 64회에 대한 총괄 개설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10번째는 잡괴전입니다. 섞일 잡자죠. 잡괴전은 64회의 배합괴 혹은 보전괴 대한 설명입니다. 이것은 313쪽에 313쪽이가 있죠. 합계전 이렇게 해서 총 10가지인데요. 배합계는 뭐냐면은 배합계는 각 효의 음양이 변화된 상태입니다. 변화된 상태. 그리고 도정계는 뭐냐면 효 자리가 뒤집은 상태입니다. 예를 든다라면은 EX 예를 든다라면은 초효가 양이고 2효가 양, 3효가 양, 4효가 양, 5효가 6효가 이러면은 위에 세 개가 8퀴즈 뭔가요? 3, 2화죠? 밑에 세 줄이 1건천이죠. 1건천. 그러면은 자, 주역은 작성할 때는 항상 밑에서부터 읽을 때는 항상 위에서부터 읽어요. 해서 읽을 때는 이것이 화천 이렇게 화천. 이것에서 화천 대육계예요. 요즘 그 방송에 많이 나간 그 유명한 괴들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화천 대육계. 한다라면은 이 괴에서 배합계가 뭐냐면 각각의 효가 음양이 바뀌어요. 그러면은 양이 음으로 음이 양으로 양이 음으로 이러면은 자 위에 음이 뭐라고요? 육감수죠. 육감수. 밑에 음이 뭐라고요?
곤지, 예, 팔곤지죠. 예, 이제 그래서 이것은 수지빗개가 돼요. 수지빗개. 수지빗. 수지빗개가 되죠. 이게 화천대유의 배화학계는 수지빗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도전계는 뭐냐면, 자, 도전계는 효가 초효가 밑으로 와요. 거기 상효가 초효가 돼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5효가 2효로 오고, 그 다음에 4효가 3효로 거꾸로 가는 거예요. 이런 뭐가 돼요? 이제 거기 유예가 1건천이죠. 밑에가 3이화죠. 해서 천화동인 그래요. 요즘에 그 대한민국에 이제 그 주역 공부가 지금 열풍이라 화천대유 천화동인. 그래서 온 국민들이 지금 주역의 그괴 중에서 두 개를 다 알아. 화천대유계하고 천화동계하고. 그래서 요즘에 주역 공부를 시키네. 방송에서. 천화동인.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암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화천대유와 지금 천화동인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께가 지금 벌써 지금 여러분이 두께를 암기를 하신 거야. 그리고 앞에 나왔던 1단계, 2단계 이 부분을 갖다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는 경이라고 해요. 경의 부분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에 지금 이 모든 부분을 합해가지고 공자님의 작품이죠. 이건 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주역은 경과 전으로 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역은 경의 부분이 있고 전의 부분이 있습니다라고. 보통 그 이야기 그 경제는 전자 아니고 전할 전자입니다. 그래서 경이라는 것은 누가 복희 씨와 문왕이 쓴 것을 주역 경이라 하고, 공자님의 그 12기 주역의 전이라고 해서 주역은 경과 전이 합해져 있다라고 기억을 하세요. 괴명과 괴사에 대한 설명이 단활한 것인데 그것이 상하편이어서 두 개. 그 다음에 괴상과 효상에 대한 설명이 상전에서 그것도 상하편 두 개. 그 다음에 주역 이걸 적어야지. 그래서 5번에서부터 10번까지가 별책부록이라고 기억하세요. 별책부록. 자, 그 다음에 기사제는 총론이고요. 설괴제는 소성계에 대한 설명이고요. 8, 9, 10번은 대성계에 대한 설명이에요. 소성계라는 것은 선이 3개인 거예요. 그래서 8교에 대한 설명이고 문헌전, 석연, 작계전은 총 6교, 64교에 대한 설명이라고요. 그래서 문헌전이라는 것은 1번, 2번 교에 대한 설명이고 석계전은 총 괴에 대한 어떤 순서, 잡계전은 그 변화가 되어지는 그 괴들에 대한 설명. 그렇게 해서 주역 12교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 60회 상이 뭔지, 그 다음에 60개의 명이 뭔지, 그리고 60개의 괴사가 뭔지, 괴사가 있고 또 괴상이 있고 효상이 있고 또 효사가 있고 이런 것들을 갖다 자세히 계속 반복해서 안 보시면 헷갈리니까 오늘은 그런 이제 다음 주까지는 그런 용어들을 갖다 명료하게 하려면 여러 번 봐야 돼요. 그래서 자료를 만들고 이 책을 보고 어디가 뭔가를 갖다 잘 분별을 갖다 훈련 안 했으면은 오늘 강연 마치고 딱 가셔버렸는데 다음 시간 또 헷갈려. 그러니까 헷갈리지 않을 정도로 반복해서 복습을 하시라고요. 아까 스님 저기 29쪽에 읽어주실 때요. 이쪽에 잠깐만요. 네. 그 두 번째 단락에 상활, 천행, 건한이 뭐 거기서 그 다음 초구 있잖아요. 예. 초구, 그 다음에 92, 93, 네. 94, 95, 음. 상구
하시고 이 상구를 육음이라고 하면서 육이 되면 음이고 구는 양이고 이렇게 말씀을 잠깐 하신 것 같은데 육이 왜 음이고 알겠습니다. 거기에 거기 이걸 갖다 다음에 다음 시간에 다 이제 거기 이야기를 할 건데요. 네네네 할 건데 하도에서 하도 1, 2, 3, 4, 5, 6, 7, 8, 9, 10 있잖아요. 그 이제 네네 그 생성의 숫자잖아요. 네 생성의 숫자인데 그것이 이제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에 가지고 봅시다. 1, 2, 3, 4, 5, 6, 아, 7, 8, 9 한 것이 지금 하도예요. 하도. 예. 하도인데 이쪽 아래 있는 것이 거기 10가지요. 10가지. 그래서 네. 이 아래 있는 것을 생수라고 하고요. 아, 생수, 숫자. 그다음에 6, 7, 8, 9, 10을 성수라 그래요. 아, 생수와 성수가 어떤 거냐면 이게는 생하는 것과 완성되는 수가 그래요. 그래서 생수는 1, 2, 3, 4, 4, 5까지. 5고 성수는 6, 7. 7, 8, 9, 10이에요. 네네. 여기에서 네. 여기에서 그 생수에서 이게 1이 양이에요. 네네. 그리고 3이 양이에요. 네. 그리고 5가 양이에요. 네네. 그래서 양수가 1, 1, 3, 5. 3, 5고 네. 음수가 2하고 4, 4예요. 6. 야. 이걸 더하면 9죠. 이걸 네. 더하면 6이죠. 그래서 주역에서는 양을 보통 이야기할 때는 9라고 하고 음을 할 아, 때는 6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 아, 항상 그 주역에서 9 그러면 양이구나. 음, 그러면은 음이구나라고 아시고 이제 표에서 1, 2, 3, 4, 5, 6표가 있으면은 제일 네. 처음을 갖다가 1이라 안 하고 초라 그래. 초. 예, 초 초. 1, 2, 3, 3. 4, 5 상이라 그래. 상요. 이제 초요, 일효, 아니 틀렸네 이제. 예, 아이고. 예. 그게 2가 되고. 예. 초. 예. 초 2, 3, 4, 3, 5, 4, 5. 3 해가지고 초요, 2효, 3효, 예. 4효, 5효, 상효 그러는데 네. 이것이 양이면은 초구, 네네. 초고. 네. 음이면은 초육. 아, 이것이 하면은 양이면은 구이면은 육이. 어, 하고 이것은 상구. 그리고, 이제 이 용어들 다 지금 그 설명을 할 겁니다. 네.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음, 네. 음, 그래요. 예. 예습했네. 예습. 예스. 아까 그 갑자기 예. 입을 의미를 하시길래. 지금 이제 그 이야기 제가 설명을 안 하려는 것이 아니고 다 다음 네네네. 주에 또 같이 네, 해라 알겠습니다. 생각했는데 네네네. 어쨌든 이제 그 학부의 열이 대단하신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